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키 파트 과목별 해설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물리강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키는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를 보시면 모의고사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론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국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과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붙여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물리강학은 1교시에 81번부터 85번까지 해당하는 5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에서 주는 부담감도 있고 내용이 작은 편도 아니라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기출 문제 나와 있는 것들 보고 그리고 빨간키 내용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물리학과 수준의 물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5문제를 볼 건데 파트는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이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여기가 보통 2문항이 나오고요.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근 기출 문제를 꾸준하게 보고 봤던 것들 결론으로 보면 파동이 항상 2문제, 간섭이 1문제, 회전 1문제, 평강 1문제 이렇게 해서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섭, 회절, 평강 파트에서 계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그게 국시에서는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의 입자성과 파동성,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빛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입니다. 이쪽으로 볼 거냐, 이쪽으로 볼 거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자성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누가 주장했냐면 뉴턴이 주장을 했고요. 매우 작은 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광자라고 표현하겠다라고 했고 입자지만 질량이 아주 작아서 측정할 수는 없다. 빛은 입자로고만 되어 있지만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때 주장했던 게 이제 그림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파동성에 조금 밀리다가 1900년대 초에 아인슈타인과 컴프턴이라는 분들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컴프턴의 컴포턴 효과, 산란 효과, 여기 이제 산란 효과가 들어갔죠. 컴프턴 산란 효과라는 현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를 입자성을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중성이 되죠. 자, 원래 뉴턴의 입자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호이겐스가 아니야,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 그래프 형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주장을 영과 회절을 증명한 프레넬 이런 분들이 간섭 무늬와 프레넬의 회절 무늬 실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간섭과 회절을 통해서 파동성을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뒷받침해 주게 되고 스넬은 빛의 굴절 관계를 증명하면서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게 되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과 컴퓨턴이 등장하면서 빛은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으니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이중성을 인정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1900년도 초부터는 비트의 이중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자성을 주장한 현상들, 파동성을 주장한 요소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가로 안에 주장 학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에 그리고 우리 물리는 입자랑 파동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물리나 기하나 전부 다 빛은 파동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만 우리는 시험 문제를 보통 봐요. 그러니까 입자성은 그냥 저런 주장을 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뒤로는 대부분은 파동성일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파동은 이렇게 사인 그래프 형태로 진행되는데, 자,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그리고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거 두 개 서로는 역수관계죠. 서로 역수관계고요. 파장은 동일한 위상에 간 진행거리.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데까지니까 한 번 반복이죠. 한 번 반복되는 데까지 걸린 길이. 이거를 1회 진동하는 데 걸린 길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1회 진동하는데 이걸 거리로 보면 파장이 되고요. 시간으로 보면 주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폭은 중심점부터 가장 높은 데, 중심점부터 가장 낮은 데까지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고요.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끔 모의고사에서 문제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이제 파동의 종류에는 횡파와 종파가 있고요. 두 가지를 모두 가진 특수파, 수면파. 그러니까 여기서 수면파는 자는 거 아니고요. 물에 대한 것들은 횡파와 종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특이한 녀석이고,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다. 대표적인 게 줄이죠. 이 볼록볼록한 게 앞으로 가지만 진동은 위아래로만 시키고 있는 건데 에너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뒤에서 에너지가 계속 밀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거 빛, 전자기표 마찬가지고 이거 두 개 있고 자, 그 다음에 종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거, 평행한 거 이렇게 용수철 좀이라고 느슨하고 좀이라고 느슨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파의 대표적인 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리는 항상 비교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하고 횡파와 종파를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횡파는 나중에 그러니까 빛이 횡파임을 입증한 실험 현상이 뭐냐면 평광입니다. 평광을 통해서 빛은 횡파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게 되는 실험 조건이 평광 현상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반사파의 위상 변화인데요. 자,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가 있습니다. 자, 고정단 반사는 말 그대로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이동할 때 반사파의 위상이 180도 변화가 생긴다. 투과파는 그대로 진행하고 반사파만 매질이 반사파의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위아래가 바뀌어서 진행되더라라는 거고요. 자유단 반사는 반대죠.
미란 큰 쪽에서 소한 작은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딱 변하는 것은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고정단 반사 조건에서 반사파의 위상만 변하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갈 때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의 마지막에 나오는 맥노리와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는 시험에 최근에 나왔고요. 맥노리는 아직 안 나왔는데, 맥노리는 진동수가 매우 비슷한 두 파동이 합성되어 합성파의 세기가 반복해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맥노리 현상이라고 하고요. 최대한 비슷한 걸로 진동을 합성시켜야 되고요. 맥노리 진동수라는 것은 두 파동의 진동수의 차이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Hz와 1005Hz의 맥노리 진동수가 얼마냐 그러면 5Hz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없이 그냥 5Hz가 차이값이기 때문에 맥노리는 5Hz만큼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값이 생긴다 이겁니다.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게 5Hz만큼의 차이값으로 나타난다. 이게 맥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는 거리 변화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현상인데 왜 그러냐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뭐가 커진다? 진동수가 커지죠. 스프링이나 용수철을 짧게 잡으면 그 진동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를 쭉 누르뜨리면 볼록볼록한 진동이 몇 개 안 생기죠.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리를 좁히면 간격을 좁게 만들면 진동수가 커진다. 근데 진동수가 커지면 소리에서는 진동수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고음, 작아지면 저음이라서 우리가 앰뷸런스가 도로 위에 있는데 앰뷸런스가 가까이 오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지고 이런 것이 도플러 효과의 가장 쉬운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빛의 도플러 효과는 빛은 진동수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는데 진동수가 커지면 보라색이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빨간색입니다. 자, 빨간색은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다. 대신 진동수는 작아요. 하지만 보라색은 파장은 짧아요. 파장은 짧지만 진동수는 큽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개가 작은 것과 큰 것, 작은 것, 큰 것이 합쳐지면서 얘들이 동일한 빛의 속력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거리 변화에 따라서 진동수가 달라지면서 소리는 큰 소리로 나고 별빛은 보라색 쪽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붉은색 쪽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도플러 효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간섭으로 넘어갈 건데요. 간섭은 크게 0의 이중슬립과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0의 이중슬릿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대부분 다 쓰다 보니까 좀 길게 썼는데 보통 우리는 얘 두 가지로 구하는 문제들을 아마 많이 볼 겁니다. 파장을 구하라고 하거나 무늬간 간격 y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볼 텐데 y 이렇게 되죠. 광원에서 첫 번째 슬릿 지나가고 두 번째 이렇게 이중 슬릿이 있고 여기에 스크린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스크린이고요. 스크린. 그러면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거리를 저기 대문자 라지라고 하고요. 슬릿에서 슬릿까지 이 간격을 소문자 D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한 빛의 파장을 남다.
그리고 중앙에 가장 큰 무늬가 생기고 다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인데 이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까지의 사이를 Y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Y는 무늬 간격은 D분의 L 람다로 곱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외울 때 D분의 메이저리그라고 했거든요. MLB. MLB가 메이저리그잖아요. 그냥 MLB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MLB로 외웠었습니다. 어떻게 외우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Y라는 거는 Y가 커질수록 간섭은 잘 일어나는 겁니다. 간섭 무늬 간격이 넓을수록 간섭은 잘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니까 Y가 커지려면 얘는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 틈새 간격이 작을수록 좋고 빛의 파장의 길이는 커질수록 좋죠. 그래서 회절과 간섭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데 틈새 간격이 좁을수록 여기 틈새 간격이 D죠. 좁을수록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절 간섭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이 공식을 나중에 혹시 풀어라는 문제들이 잘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설명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공식이 기억나려면 D분의 틈새분의 메이저리그라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커져야 되는지 누가 작아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의 이중슬릿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빛의 간섭 현상들에 있어서는 코팅 렌즈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얇은 막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대부분 구하는 문제는 이걸 구하라고 할 거예요. 반사광을 최소로 하는 막의 두께를 구하라고 하니까 항세 간섭 적용시키는 건데 이거는 4n분의 람다 이렇게 되죠. 4n분의 람다 라는 공식을 쓰게 된다. 쓰게 되고요. 쓰게 되고요. 자, 다음에 얇은 막에서는 이게 이제 한번 뒤집혀져서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이 조건이 일로 가야 되고요. 얘를 놔두고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얘가 상세고요. 얘가 보강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확인하네요. 얘가 보강이고요. 얘가 상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냥 4n분의 람다만 빨리 구해서 D값 구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이 D가 어디 갔냐라고 하면 최소죠. 최소로 하는 거니까 m을 최소로 하려면 여기다 0 넣으면 돼요.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곱하기 플러스 1이에요. 1 곱하는 거는 의미 없으니까 안 해도 돼서 그냥 이것만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상세 간섭이라서 반사광을 최소로 하는 공식 이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뀌었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카페에다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고요. 실수한 거는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헷갈리지 않게 코팅 렌즈의 반사광을 최소로 하는 막의 두께는 D는 4n분의 람다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 n은 코팅 물질의 굴절률이에요. 코팅 물질, 렌즈의 굴절률이 아닌 코팅 물질의 굴절률을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거 계산은 대부분 답은 100
100 또는 많아야 120입니다. 이 중에 선택하시면 대부분 답은 나올 거고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대부분 답이 100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나노미터까지 계산해서 답을 내려니까 숫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단순한 숫자 조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약간 정형화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제 회절이고요. 회절은 호이겐스의 원리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현재 판매상의 모든 점들은 새로운 반응을 만든다라고 하는 회절의 정의죠. 이거 두 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회절 무늬라는 거는 슬릿의 폭, 그 다음에 파장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폭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수록이죠. 그러니까 D는 작을수록 파장은 클수록 회절은 잘 일어난다. 아까 간섭에 적었던 내용이랑 동일하죠. 이렇게 나타나고요. 소리가 회절이 잘 되는 이유는 빛보다 파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파장이 길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회절의 종류 프레넬과 프라운호퍼가 있는데 이거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이 짧으니까 근거리 회절이고요. 이름이 기니까 원거리 회절이고 근거리에서 측정하다 보니까 아직 구면파가 남아있고 구면파가 점점 멀어지면 평면으로 바뀌죠. 이 원을 점점 키워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면만 뚝 잘라서 측정했을 때 거의 평면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평면파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는 프라운호퍼의 원거리 회절을 가지고 대부분 문이나 실험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구조가 간단하고 상의 모양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실험을 반복한다 그래도 크게 오차가 없어서 회절은 프라운호퍼를 쓴다. 근데 여기까지 보통 비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름 길이로 구분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능이고요. 회절에서 나올 수 있는 분해능. 아주 가까이 있는 두 물체의 상을 분리하는 능력. 이거를 우리는 최소 분리각이라고 하죠. 최소 분리각으로 표현하고요. 이걸로 우리가 측정된 시력이 있죠. 이게 최소 분리력이라고 하는 시력 측정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분해능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 눈에 동공같이 원형 형태의 틈새 슬릿 개구의 분해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눈과 같은 동그란 형태의 때 분해능은 1.2 곱하기 D분의 람다를 나눠서 구할 수 있는데 이 D는 직경이고요. 람다는 빛이죠. 내가 사용할 빛이니까 이걸 두 개 나눠서 1.2라고 하는 레일리 상수값을 곱해주면 된다. 이 공식을 그냥 눈에 한 번 정도만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식 본 적 있는데 정도만 기억하시면 아마 푸는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걸 계산한 세타 값이 최소 분리각인데 최소 분리각은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걸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보니까 최소 분리각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시력표 작은 거 보면 작은 글씨 보면 우린 시력 좋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작은 틈새까지 작은 간격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디테일하다, 시력이 좋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최소 분리각은 작을수록 시력이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얘를 계산한 게 세타니까 얘는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면 직경은 보통은 크면 얘가 작아지죠.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지죠. 맞나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 커지고, 근데 얘는 커져봤자 얘가 커지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죠. 그럼 얘 작아져야 되고 얘는 커져야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는 것도, 동공지경이 너무 작은 것도 그렇게 시력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릿의 직경이 클수록 시력은 좋다. 공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형태를 이해하고 있으면 밑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평광, 마지막 평광이 나오고요. 평광은 흡수 평광과 반사 평광이 나오는데, 흡수 평광은 말류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 계산하는 공식 문제가 주로 나올 겁니다. 평광판 2장을 연속적으로 놓았을 때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게 흡수 평광, 즉 말류스의 법칙이고요. 행파만 평광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평광을 통해서 빛이 행파다, 이거를 증명한 요소가 되고요. 자, 이 공식 꼭 기억을 하시되 코사인 제곱인데, 자, 첫 번째를 90이나 180만 놓기 때문에 무조건 2분의 1로 나와요. 2분의 1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공식에 2분의 1이 들어가 있고, 최초 에너지의 2분의 1에다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각도, 이 틀어진 각도, 이거만큼 코사인 제곱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다 특수각에 의한 값일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계산을 못할 거다 그러면 제가 이 평강 영상 중에 이거 제곱 계산한 거 수치를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차라리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원래는 푸는 게 제일 좋지만 나는 풀이를 못하겠다, 코사인을 잘 못 외운다 그러면 아싸리 각도에 대한 값을 외워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반사평강은 브루스터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조건을 잘 봐야 되죠.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에 반사광선은 완전 직선평강이 된다라는 게 정의거든요. 정의인데, 이때의 입사각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의 입사각을 평광각 또는 브루스터각이라고 하고, 얘는 특이하게 탄젠트로 합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죠. 기하각이 있죠. 뭐였죠? 굴절광선이 90도일 때, 그러니까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했고요. 그때 임계각은 사인을 썼고요. 자, 임계각은 두 개가 형태가 똑같아요. 임계각은 사인 세타는 n1분의 n2로 구하는 건데, 자, 브루스터각은 똑같이 탄젠트 세타는 n1분의 n2로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인으로 쓰냐 탄젠트로 쓰냐의 차이밖에 없어서, 브루스터각과 임계각은 설명할 때 항상 보기에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하나 물리과학에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들을 한두 번만 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답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탄젠트 쓴다고 너무 복잡할 필요 없고요. 탄젠트는 딱 두 개예요. 30도 아니면 60도가 답입니다.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60도는 루트 3이에요. 밑에 1이 있다고 하면, 자, 그러면 N1이 루트 3이면 30도고요. N2가 루트 3이면 60도입니다. 이거만 빨리 센스 있게 찾아낼 수 있으면 탄젠트, 브루스터각 찾는 거는 너무나도 쉽죠. 그러니까 N1이 먼저 빛이 만나는 곳이고 N2로 빛이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빛 진행이 N1에서 N2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루트 3 매질에서 공기로 간다 이러면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니까 30도가 답이고요. 만약에
공기에서 루트 3인 매실로 간다. 이렇게 되면 1분의 루트 3이 되니까 60도가 답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춘다고 하면 얼마나 빠르게 맞출 수 있느냐, 이것도 결정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를 보면 빛의 산란과 평강인데, 산란은 빛이 진행할 때 파장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은 입자에 충돌하면 장애물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산란. 이 정의도 기억해 놓으세요. 가끔 문제로 나와요. 이것을 설명하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자, 산란된 빛은 평광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잘 일어납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물리적 현상은 다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나 간섭이 잘 일어났었지만, 산란만 반대로 파장이 짧을수록 잘 일어나요. 왜 잘 일어나냐면 입자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누가 커지냐면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가 크면 뭐가 커요? 에너지가 크죠. 파워가 세요.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충돌해서 이겨내려면 에너지가 큰 녀석들이 이겨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잘 일어나요. 그래서 파란 하늘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파란색이 산란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녁에 붉은색 노을이 짧게 나타나는 이유는, 붉은색이 조금만 보이고 짧게 나타나는 이유는 산란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산란이 심하다,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심하다, 같은 얘기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물리에서 빛의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오는데, 색이 들어간 색관련들은 거의 다 산란인데요. 주로 산란이 답인데, 특히 흰색, 파란 하늘, 붉은 노을, 이거 다 산란이고요. 근데 무지개도 하늘에 뜬 거는 분산입니다. 근데 무지개가 기름막 위에 뜨거나 기름막 위, 물방울에 뜨거나 물방울 위에 뜨거나 이러면 이거는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 들어간 거는 산란, 분산, 간섭을 조금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분해야 되는 게 굴절이 있죠. 굴절, 아지랭이, 신기루, 오아시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별빛이 반짝이는 것도, 우리 눈에 반짝이게 보이는 것도 다 빛의 굴절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틈새, 회절이 있는데, 회절은 작은 틈새, 아니면 뭐 날카로운 모서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다 회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로 많이 나와들이 예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 한두 문제만 풀어보고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제거 이거 빨갛게 정리 말고 예전에 올려놓았던 물리강학 정리 영상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물리강학 빨간키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는 저자인 복쌤 그리고 재난 선생님께서 유튜브 영상도 충분히 올려주고 있어서 문제도 보고 문제에 대한 설명, 빨간키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도 함께 볼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실제 기출형에 맞게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국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복생 커뮤니티 그리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고, 아직 주변에 모르는 분들 또는 후배들이 있다고 하시면 복쌤TV 추천도 해주시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책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경사 국가고시 준비는 복생 커뮤니티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리강화에 대한 빨간키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